아이오닉 9입니다. 첫 인상은 그랜저가 조금 커졌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무래도 프론트에서 느껴지는 그 디테일에서 그런 느낌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는 110.3kW급 대용량 배터리가 채택이 되고요. 2륜하고 4륜하고 구분을 해서 보면은 2륜 모델은 전비가 킬로와트아워당 4.3kg, 지금 보시는 이 모델은 4륜 모델인데요. 먼저 말씀드리면 킬로와트아워당 4.1kg, 한번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능 거리는 503km까지 가능하고요. 저 건너편에 2륜 구동 모델이 있는데요. 이 모델은 한번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능 거리가 532km고요. 전비는 킬로와트아워당 4.3kg입니다. 모터룸인데 딱 열어보면은 이 트렁크도 제법 공간이 넉넉한 편에 속합니다. 특히 센스 있게 덮개를 열었다 닫았다 불편하게 하지 않고 이 위쪽에 덮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사용성도 조금 더 개선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 램프류뿐만 아니고 안쪽에도 전부 다 이 픽셀 타입으로 구성을 해놨는데요. 이런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의 디자인의 일체감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요. 워셔액 같은 경우는 안쪽에서 보충할 수가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파라메트릭 픽셀 타입의 DRL에서 조금 비슷한 느낌들을 받고요. 컬러는 세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곳에 있는 차량들은 양산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끈하게 떨어지는 바디라인은 역시 현대자동차답고요. 이 픽셀 타입의 헤드램프나 DRL 디자인은 공히 현대자동차의 다른 차량들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범퍼 하단부의 디테일은 깔끔하게 잘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과한 기교를 부리기보다는 그냥 기본기에 충실하면서 전체적인 차량의 컨셉에 맞는 그런 느낌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바디가 크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유광보다는 무광이 조금 더 진중하면서도 고급스럽고 단단한 느낌을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개인차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현장에 있는 세 개의 컬러 중에서는 저는 이 컬러, 무광 컬러가 가장 예쁘고요. 그리고 이 컬러는 빛이 내리쬐이는 그 각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보이는데요. 글쎄요, 되게 오묘한 매력이 있어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약간 펄 있는 데는 핑크색도 보이면서 밝은 빛도 뜨고요. 그리고 어두운 쪽으로 가게 되면 조금 무거운 컬러를 한 컬러에서 같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데, 유지보수 측면에서의 뭐 스크래치가 나거나 사고가 났을 때 도어나 뭐 일부 도장이 들어갔을 때는 색깔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 선택이 조심스러워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실물 보니까 진짜 이쁘긴 해요. 측면으로 넘어갈 때는 글쎄요, 제네시스 GV80의 그 비례감 같은 것들이 살짝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는 확실히 좀 새로운 느낌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보트를 컨셉으로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 전면부 그리고 이 위에서 차량을 아래로 내려다 봤을 때 그런 느낌들이 더 드는 것 같고요. 휠 아치 부분은 좀 이색적으로 꾸며져 놨는데 기존에 나왔던 차량들과 다른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타이어 스펙은 21인치고요. 285, 45, 21이고요. 사이드 스커트는 두툼하게 처리가 되어 있고 전체적인 이 디자인을 해치지 않으면서 포인트 굉장히 깔끔합니다.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 뒤쪽에 좀 날렵한 느낌들이 있고요. 충분히 공력 성능 같은 것들도 감안을 해준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A필러가 많이 기울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공간감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낮게 깔고 가더라도 어색하지 않고 실내 공간에서 손해보는 부분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뒤쪽으로 왔을 때 떨어지는 라인들 완만하고요. 자꾸 저는 GV80이 자꾸 연상이 되는데 이 균형감이나 특유의 그 비례감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나왔던 현대차 그리고 다른 나라의 수입 차량들하고 비교를 해봐도 이 팬더 끝부분 요 휠 아치 부분 이 디자인이 되게 독특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뒤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블랙 하이그로시 포인트도 과하다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고요. 도어 하단부에도 블랙 하이그로시로 이렇게 포인트를 두 줄로 두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인 디자인의 일체감 측면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소소하게 이런 안쪽까지도 아이오닉 9 레터링 선명하고요. 헤드램프랑 마찬가지로 테일램프 디자인도 이 픽셀 타입 파라메트릭 픽셀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수직 형태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근데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약간의 수평도 이런 부분들에서는 확장성을 고려한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층을 조금 많이 둬서 조금 더 입체감이 있어 보이고 범퍼의 디테일이 좀 단단해 보이는 그런 느낌들을 가져가고 있고요. 바깥쪽에 보시면 자세히 보면 스포크 이렇게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전동으로 열리고 충전구 나옵니다. 인디케이터도 역시 픽셀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시 버튼 누르면 안쪽에 조명 같은 것들도 꼼꼼합니다. 다시 버튼 누르면 전동으로 닫을 수가 있고요.
테일게이트 전동 기본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카메라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동은 이렇게 버튼으로 누르면 동작하고요. 생각보다 테일게이트 크기 자체는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3열까지도 공간을 다 쓰더라도 이 정도면 뭐 마트 장보기 충분할 것 같죠. 버튼을 눌러서 시트들 다 접을 수가 있고요. 220V 인버터 꼼꼼하게 잘 갖춰 놓고 있습니다. 12V 파워 아울렛은 이쪽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테일게이트 버튼이 좀 특이하게 이렇게 안쪽에 숨어 있습니다. LED 조명은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소화기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공간 여유는 굉장히 좋습니다. 시트 한번 접어볼까요? 원터치로 작동하고요. 접힐 때 속도가 그렇게 빠른 건 아닙니다. 워낙에 차량 공간 여유가 좋다 보니까 글쎄요, 3열 시트만 접더라도 충분히 넓은 공간 확보가 가능하고요. 3열에도 이렇게 수납이 가능하게, 그리고 컵홀더 같은 것도 있고 버튼 눌러서 2열까지 접을 수가 있습니다. 2열도 한번 접어볼게요. 2열을 접게 되니까 슬라이딩 돼서 뒤쪽으로 쭉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앞으로 떨어지게끔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이런 거 참 스마트하게 기능 구현을 잘 해줬습니다. 운전석 뒤, 조수석 뒤 공통적으로 컵홀더랑 버튼으로 이렇게 시트 조절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고요. 이쪽도 한번 접어볼게요. SUV 컨셉을 담고 있다 보니까 차박이나 토킹 같은 거 하시기에 공간 여유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고요. 특히 약간 좀 평평하게 구성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확장성이나 이용할 때 편의성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의자 다시 올려보고요. 그리고 버튼 누르면 전동 테일게이트 닫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테일게이트 크기가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컨셉 나왔을 때는 유리도 굉장히 크고 개방감도 크고 뭐라고 그럴까요? 이 뒤쪽에서 좀 조금 더 넓은 공간을 기대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내도 좀 한번 들어가 볼게요. 1열을 한번 들어가 보면 이 앰비언트 라이트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아래쪽에서 위로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느낌이 좋고요. 직선보다는 곡선을 많이 사용을 해서 조금 더 익숙한 느낌, 그리고 좀 맨들맨들한 조약돌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보스 사운드 시스템 추가되어 있고요. 이 도어 캐치 부분 앞쪽에 에르고 모션 시트에 전동으로 마사지하는 기능, 그리고 시트 메모리 2개,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입니다. 플레이트 아래쪽에 알루미늄 덧대져 있고 아이오닉 9이라고 레터링도 되어 있습니다. 시트 굉장히 편안하죠. 보기에도 자동차 시트 같은 느낌이 안 들고 마치 거실의 소파 같은 느낌이 들고요. 헤드레스트 쿠션감도 좋습니다. 실내 느낌은 여러 가지 최근 현대차의 디자인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스티어링 휠은 그랜저 그리고 산타페에서 봤던 그런 느낌들이고요.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12.3인치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저런 부분들도 최근 트렌드를 잘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막혀 있지 않고 센터 터널이 이렇게 아일랜드 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도 여유가 있고 이 아래쪽에 수납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LED 조명도 꼼꼼하고요.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고 금속하고 고무가 혼합이 되어 있어서 보기에도 스포티하고 좋습니다. 풋레스트 적절하고요. 퓨즈박스 준비가 되어 있고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4웨이 전동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갖추고 있고요. 이 공조장치가 조금 작게 신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 공간을 최대한으로 뽑아낼 수 있게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승하차도 편리하고요. 조금 바뀐 부분이 이 전원 스위치가 컬럼 타입의 기어노브 앞쪽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어노브는 이렇게 앞뒤로 돌려서 작동을 하고요. 피는 측면에서 버튼 누르면 됩니다.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이 익숙하기 때문에 역시 현대자동차다운 그런 느낌들이 전달이 되고요. 클러스의 구성은 최근 현대자동차의 다른 차량들과 같은 구성입니다. 익숙하죠? 지금 방향지 시동 켰을 때의 후측방 모니터링은 시동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전자식 미러는 이 위치가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딱 보면 여기에 싹 들어오기 때문에 위치가 굉장히 편안합니다. HUD는 크기나 폰트 안쪽에 여러 가지 콘텐츠 구성 좋고요. 스티어링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이 있고요. 패들 시프트는 보시는 것처럼 이 회생제동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메인 디스플레이의 기능은 최근 현대자동차의 다른 차량들과 같은 형태고요. EV 모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배터리의 상태라든가 가까운 충전소 같은 것들, 현재
전력 소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유틸리티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 다 개별로 설정할 수 있도록 구성을 잘 해두고 있습니다. 후진했을 때 카메라는 어라운드 뷰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증강현실 같은 것들 꼼꼼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장성도 역시 좋고요. 참 잘 아기자기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에어벤트는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바람은 이 부분, 저 끝에서만 나옵니다. 비상등 스위치 삼각형으로 되어 있고 물리키도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사용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괜찮고요. 공조장치를 시동을 걸어서 좀 보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은 살짝 아쉽기는 합니다. 아래쪽으로 NFC 포함하고 있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USB-C 타입으로 단자 3개, 그리고 UV-C까지 꼼꼼하게 잘 갖춰놨고요. 지문 인식 기능도 있고 터레인하고 드라이브 모드는 같이 이렇게 푸시 타입으로 해서 바꿀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일단 터레인은 4가지, 드라이브 모드도 역시 에코, 노멀,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이렇게 4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토홀도 이쪽에 있네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쪽은 UV-C이고 NFC 포함하고 있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은 위쪽에 있습니다. 이런 데도 픽셀 형태로 디자인 적용이 되어 있죠. 그리고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 준비가 되어 있고, 이 자체가 이만큼 움직이거든요. 예, 굉장히 많이 움직일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의 확장성 같은 것도 좋고요. 암레스트는 양쪽으로 열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앞에서도 열고 뒤에서도 이렇게 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수석 수납은 산타페 느낌이죠. 이렇게 잡아당겨서 약간 서랍식으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위쪽도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은근하게 적용 잘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내장재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선바이저 크게 적당하고 클립도 꼼꼼하고요. LED 조명은 커버랑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로드 노이즈 캔슬레이션 하는 기능도 있고요. 실내등은 모두 LED 구성이고 굉장히 밝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꼼꼼하게 잘 비춰줍니다. 썬루프는 유리 면적 굉장히 큰데요. 아웃슬라이딩 되고요. 앞쪽이 약간 꺾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날렵한 느낌들을 잘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룸밀러는 디지털 미러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일반 미러로 보더라도 주변부가 얇고 투명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시야는 괜찮은 편입니다. 2열입니다. 윈도우가 굉장히 좀 널쩍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도어 자체가 원래 크죠. 도어 자체가 크고 개폐각도 크기 때문에 타고 내릴 때 굉장히 좀 편안합니다. 디자인은 앞쪽하고 같고요. 수동으로 선쉐이드 같은 거 꼼꼼하고 유리는 끝까지 깔끔하게 내려가면서 이중접합 차음유리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는 스위블도 가능하고 이 등받이 각도 조절이나 슬라이딩도 전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다 또 전동이거든요. 발받침 같은 것들도 이렇게 전동으로 조절이 돼서 시트 굉장히 편안하고요. 이 시트만큼은 공간의 쾌적성도 있기 때문에 글쎄요, 여느 플래그십 세단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감히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편안합니다. 헤드레스트는 모양은 굉장히 형상이 괜찮았는데 쿠션감만 조금 더 보강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EV9에서 봤던 건데 이 시트 상단에 보시면은 전동으로 몇 가지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마 기능 같은 경우는 위쪽에서 설정이 가능한데 지금 앞쪽에서 전원만 켜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해보지는 못하고요. 위쪽에 버튼을 누르면 앞으로 슬라이딩 되면서 이렇게 접히거든요. 그래서 3열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주는데, 기존에 나왔던 현대차에 비해서는 올라가는 이 공간, 발공간 같은 것들도 제법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3열에 앉았을 때도 성인 남성이 앉아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 차량 크기가 있다 보니까 보트 형태로 날렵하게 디자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공간 면에서는 확실히 좀 유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버튼을 누르면 롤백 되고요. 시트 포지션 잡는 것들이 굉장히 좀 편리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사용하기 좋을 것 같고요. 승하차도 편리하고 무릎이나 발 공간의 여유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컵홀더가 이렇게 2개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웹포켓도 좋고 컵홀더도 위쪽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사용하기 너무 좋고요. 열선하고 통풍은 각각 3단으로 조절 가능하고요. 뒤쪽에서도 별도로 이 오토 모드라든가 온도, 포지셔닝이나 바람의 색이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서랍이 있어서 이 공간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고요. 충전에 USB-C 타입으로 충전 단자, 그리고 에르고 모션 시트는 이 무중력 상태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워크인 스위치 위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봤을 때 이 실내 디자인은 최근 현대자동차의 여러 차량들에서 봤던 것들의 완성형이라고 좀 표현을 드려볼까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다시 봐도 익숙하네요. 확실히 이 브라운 계열이 고급스러움은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밝은 브라운과 짙은 브라운이 혼합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나오는 현대자동차의 디자인 센스 그리고 컬러 조합의 센스는 인정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네요. 예쁘죠? 네, 지금까지 아이오닉 9을 살펴봤습니다.
실차 그러니까 상용화되기 직전에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컨셉에서 양산 차량이 더 훌륭하게 나와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모델이고요. 대형화되고 있고 전기차 시장도 SUV에 관심이 많은데 국내 시장에서의 반응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조만간 시승 기회가 되면은 조금 더 꼼꼼하고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